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요 상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맥스 체험 켜시고 툴 블로기로 이제 이전 시간에 작업했던 강의 파일 있죠. 이번 시간에 제가 새로 이걸 올려놨으니까 요 강의 파일 받으시면은 그 샘플 파일 같이 받으시면은 요렇게 파일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 집으로시 켜시면 바로 요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복습 겸 머터리얼을 폴리스킨으로 바꿔준다. 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좀 받아 보니까, 계속 지금 뭐 딱딱한 거 새로 뽑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계속 브러쉬 쪽으로 뿔도 좀 뽑고 뭐 여러 가지가 있댔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뽑아내는 것들, 요런 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요런 식으로 뿔을 뽑는 방법 한 두세 가지 정도 있고, 이제 뭐 그룹이나 이런 것까지는 시간 되는 대로 쭉쭉쭉 진행해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브러쉬 중에서 이제 하나 추천드리는 브러쉬가 하나가, 오늘은 스탠다드 기능이 있죠. 스탠다드가 얘가 뭐냐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브러쉬라고 해서, 보통 이런 근육 라인 있죠. 근육이나 이렇게 좀 갈라지는 부분들의 라인이나 이런 데 조금 설정을 확실하게 꺼줄 때 작업을 많이 하고, 알파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알파가 이 브러쉬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브러쉬 모양이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제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좁게 나오죠. 다음에 요거를 좀 더 작은 브러쉬를 쓴다면은 또 좀 더 날카롭고 작게, 여기 두두두두 그리는 거는 도트, 지금 스트로크 자체가 지금 도트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면이 좀 작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음에 지터 값, 요거는 설정이 따로 되니까 지터 값으로 이제 요거를 좀 더 부드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자, 일단은 그 스탠다드 브러쉬는 이렇게 이제 여기 알파 같은 걸 이용을 많이 해서 조금 확실한 선들, 요런 것들 근육, 요것도 여러분들 제 수업에 포토샵 수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보통 이렇게 크게 선을 그어 놓고 한쪽 있죠, 약간 한쪽을 이렇게 스무스를 줘서 이렇게 풀어주면 반대쪽이 좀 날카롭게. 그러니까 얘를 두께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두께로 보시면은 요쪽이랑 요쪽이랑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밑에 쪽만 확실하게 쑥 풀어주고 위에는 살짝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육 표현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되죠. 물론 지금 이거는 지오메트리에서 여기 지금 다이나메시를 설정을 해서 다이나메시를 먹여버리면은 간혹가다 이게 조금 많이 무너지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블러가 높으면 높을수록 작업한 것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내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블러를 최대한 0으로 이제 낮춰놓고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얘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끌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스탠다드다. 그래서 보통 지브러시, 예전에 저희 때는 뭐 또 옛날 꼰대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저희 처음에 지브러시를 막 배우고 했을 때는 이런 브러시 하나 있으니까 이거 갖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 주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근육이나 이런 거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히어로 캐릭터들 있죠. 배트맨 이런 것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부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적당하게 얼굴 만들어서 적당하게 씌워서 마스크를 해서 익스트루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줘서 마무리하면은 뭐 완벽하게 타이즈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입고 있으니까 근육 표현이 완벽하게 쪼글쪼글하는 이런 완벽한 근육 표현이 필요 없으니까 좀 만들기도 쉽고, 다음에 대신에 큰 근육이나 이런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공부하기 좋아서, 첫 번째로 히어로를 많이 만들고, 두 번째로 이런 브러쉬 공부할 때 많이 쓰는 거는 좀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주름이 가는 것들이 있죠. 주름. 그래서 이런 주름 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작업할 때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이제 브러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까지는 지금 잠깐 계속 이렇게 두두두두 그리는 느낌 있죠. 점점점점 찍히는 그림이었는데, 제가 이제 버튼을 하나 누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오죠.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스트로크, 요거는 따로따로 제가 영상을 따로따로 올릴 거니까 지금 작업할 때는 그냥 한번 보시고, 따로 스트로크 관련된 영상 이런 거 이제 올려놓은 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레이지 마우스라고 해서, 이걸 제가 그냥 말로 바꾸면 정밀 모드라고 합니다.
포토샵의 정밀 모드처럼 레이지 마우스 단축키는 L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활성화 시키면은 이때까지 여러분들 작업하면서 조금 눈치 빠른 학생들은 선을 끌 때 지금 이렇게 꺼 보면은 그 뒤쪽에 이제 지금 선을 천천히 이렇게 긋고 있으면은 점들이 도도도 찍히면서 살짝 빨간 점이 따라오죠. 빨간 라인. 그래서 얘들이 조금 정밀 모드라고 해서 조금 빡빡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와이어프레임 구조에 따라서도 조금 보정도 해주고 그런 모드를 쓰고 계셨던 것들이고, 이 정밀 모드를 꺼버리면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보정 기능이 없으니까 그냥 완벽하게 지금 강도와 사이즈와 브러쉬 모양과 알파까지 정해져서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레이지 마우스를 켜주시면은 아까 좀 두두두두한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쓸 때 조금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약간 거친 표현, 근육을 그냥 이렇게 딱 꺼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짝 거칠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할 때 이제 정밀 모드라는 걸 켜고 작업한다. 그래서 내가 작업할 때 좀 부드럽게 나오고 싶다면은 정밀 모드를 이제 꺼버리시면 이렇게 크게 올라오죠. 자, 이제 뭐 정밀 모드 잠깐 설명드렸고, 이제 이 스탠다드 브러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죠. 그래서 이 스탠다드 모드로 보통 이런 근육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큰 주름을 만들어 놓고 끊는데, 요것도 이제 주름을 좀 잘 만들 수 있는 요령은 뭐냐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브러쉬보다는 약간 이렇게 브러쉬가 그라데이션이 뭐가 있죠.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약간 이 각이 둥글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이런 이제 알쪽으로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너무 세면은 이제 강도를 조금 낮춰주시면 되겠죠. 이 강도를, 브러쉬 강도를 조금 낮춰서 알트 눌리고 드래그 하면 요거 지금 들어오 있죠. 들어오가 활성화 되니까 그냥 브러쉬 강도를 낮추고 나서 좀 적게 해서 주름을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 너무 약하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요렇게 그리고 나면은 요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할 수 있으려면 그냥 스무스로 해버리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와버리죠. 대신에 살짝밖에 안 비춰준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노멀매 뽑으면 그렇게 막 많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표현이 좀 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요렇게 이제 먼저 주름을 알토로 이렇게 싹 그려놓고 나서, 원래는 뭐 레이어 켜갖고 좌우 대칭 하지도 않은데 그냥 요거는 방법에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 위에다가 내가 이제 두께감을 좀 줘야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스탠다드 브러쉬로 살짝 한번 그어줍니다. 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림 그릴 때는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선을 그은 부분 있죠.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 이 부분의 위쪽만 스무스로 살짝 지워주고, 그렇죠. 다음에 여기 그림자가 이제 방금 안쪽으로 쭉 파준 밑에 라인 있죠. 이쪽은 아래쪽, 이쪽 있죠. 아래쪽을 쉬프트로 스무스를 살짝 이렇게 주시면 요렇게 이제 주름 표현이 조금 거칠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다이나메쉬로 한번 주고 난 다음에 살짝 문대 주시면 살짝만 요렇게 주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죠. 물론 이 주름 간격이나 이런 것들 설정할 때는 지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핀치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름 간격을 좀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름을 만들어 줄 때 아예 주름 브러쉬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그냥 제가 이렇게 브러쉬나 이런 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팁들을 조금씩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 지우고, 다음에 이제 이런 근육 표현을 좀 더 날카롭게, 얘들 지금 작업이 좀 많이 들었죠. 꺼주고 왼쪽 오른쪽 해가 스무스도 먹이고 하면서 이런 라인을 하나 확실한 걸 그었으면은 좀 더 쉬운 게 뭐냐면은, 단축키 브러쉬 B키를 키우고 나서 D를 눌러 보시면은 댐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댐 스탠다드를 켜주시면은 얘 기능 자체가 이 알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완벽하게 선을 쭉 이렇게 따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댐 스탠다드로 이제 주름이나 이런 경계선 같은 거, 물론 경계선도 얘기했지만 제가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상 지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결과만 똑같으면 된다는 거죠. 조금 무식하게 그냥 이렇게 남들보다 손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이때까지 저희랑 지금 브러쉬 한 5개 6개도 안 배웠죠. 기본만 배우고도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디테일을 올릴 때
다음에 다이나믹이 먹이기 전에 지금 이때까지 만드는 이 형태가 조금 더 뭉개지기 전에 이런 걸 조금 더 잡아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름이나 이쪽 끝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뭐 눈 밑에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조금 더 파두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하고 살짝 살짝씩만 풀어주면서 조금씩 풀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면이 조금 꼬이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주름도 잡고 여기 코 옆에서 나가는 주름 뭐 입술 같은 거 이제 중앙에 입술 만약에 이렇게 팔 때도 이렇게 댐 스탠다드로 확실하게 그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댐 스탠다드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를 배우셨고, 그렇죠? 그럼 얘들이 오히려 이렇게 나중에 문양 같은 거 표현할 때도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이런 게 댐 스탠다드. 물론 그냥 브러쉬 자체를 조절해서 이러고 알파 조절만 잘해도 이런 비슷한 효과 아까 스탠다드 같은 걸로 충분히 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브러쉬 막 써보고, 다음에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유 사이트나 이런 데 잘 찾아보시면 그것도 좀 더 쓰기 좋은 아까 말했던 주름이라든지 피부 땅구멍 내는 브러쉬라든지, 다음에 피부 질감 아니면 쇠 칠감이라든지 나뭇결 이런 거 만드는 브러쉬들이 다 있어요. 일례로 제가 잠깐 브러쉬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많이 쓰는 브러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헤어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건 다 그냥 공짜로 받은 겁니다. 공짜로 받은 것들 중에 제가 많이 쓰는 브러쉬, 제가 만든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브러쉬들. 그래서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울 커브 몇 개 그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 밧줄을 바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밧줄 만들 때 쓰죠. 그래서 얘들 Shift F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색깔이 다른 거는 그룹을 나눈다. 근데 이제 그룹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이나 이제 그 한번 여기보다 조금 이제 부품을 나눌 때 하나 더, 눈 말고 이게 뭐 모자를 씌운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댐 스탠다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뿔 같은 거 뽑을 때 쓰는 브러쉬들이, 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클레이 브러쉬로 일단 내가 여기 뿔을 뽑겠다 해서 뿔 위치를 이렇게 마스크로 잡아 놓고 이제 조금 바깥쪽에 컨트롤로 클릭해 주시면 약간 뿌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 이전 시간에 했더니 무브 있죠. 무브로 이렇게 알트 누르고 클릭하면 이쪽으로 온데 있죠. 알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알트를 누르면 이 자물쇠가 딱 고정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알트를 눌러서 뭐 이렇게 방향도 조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자, 알트로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얘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바로 올라옵니다. 뿔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다음에 여기 또 마스크 처리를 좀 내서 뿔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뿔을 뽑는 다른 방법, 드로우 상태에서 무브 있죠. 무브 이렇게 마스크만 지워주면 무브로도 이렇게 쭉 빼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뽑아 놓고 나서 다이나믹시 작업 시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뽑을 수도 있고, 물론 뿔 브러쉬를 여기 보면 IMM이라고 이야기했죠. IMM 보면은 여기 중에 보면 뿔 같은 경우도 브러쉬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그 용 그림 나와 있는 게 없나? 그래서 IMM 브러쉬 보면은 이제 총 부품 뭐 이런 것들 부품들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용 모양 브러쉬도 있고 이 자크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찾아보면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잘 못 찾겠네요. 그 용머리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뿔 브러쉬를 만들어서 뿔을 올려서 뽑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브러쉬들 기능을 계속 저희가 익혀봅시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뿔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다음에 그냥 여기 그냥 이 무브도 있죠. 이 무브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뿔을 또 뽑을 수가 있고, 이제 그 다른 방법 중에 또 뿔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오늘 배울 거 쉐이크 후크라는 게 있어요. 얘도 이런 식으로 뽑히죠. 근데 쉐이크 후크는 일반 무브랑 마찬가지로 한 번에 쭉 빼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모양의 뿔이 이렇게 나오죠. 조금
컨트롤 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큰 방향을 먼저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다음에 이제 얘를 옆으로 움직일 때는 얘를 그대로 쓰면 뿔이 이제 이렇게 깨지겠죠. 그러면은 면을 주고 나서 이렇게 조금 당겨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무브로, 항상 무브로 형태나 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음에 이 뿔을 두껍게 좀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그 뿔 두께를 올릴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플렛 복습이죠. 그래서 인플렛으로 이렇게 반대로 얇게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것들 이렇게 뚫고 나왔어도 너무 이렇게 많이 뚫고 나오면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나왔다 할 때는 그냥 마스크 몇 번, 마스크가 아니고 다이나메시 몇 번씩 이렇게 주고 스무스 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계속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요런 것들 제가 보시면 왼쪽 오른쪽 완벽하게 대칭이 아닌 게 왜 그러냐면은 쉬프트 F 눌러서 보시면 가운데가 그 맥스처럼 깔끔하게 축 정리를 안 돼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작업하시다가 여러분들 생각나시면은 다이나메시 작업도 한번 해주고 그 밑에 저번 시간에 또 복습되죠. 이런 식으로 미러 앤 웰드 작업을 해주시면 그나마 가운데 이렇게 라인이 하나 생깁니다. 물론 지금 얘는 컨셉 상태니까 조금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나중에는 리메셔를 하든지 토폴로지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디바이드 작업으로 이제 그 씌워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하나 단계별로 지금은 뭐 이 정도만 해도 그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브러쉬 몇 가지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 브러쉬 공부, 형태 공부, 근육 공부 할 수 있는 단계가 거의 다 와가죠. 자, 이제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또 그런 아까 지금 요거 만드는 브러쉬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뭐 두께가 이렇게 두께에 따라서 얇게도 나옵니다. 실전에서 쓰다 보면 오류가 좀 많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정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얇게,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만들 수도 있다. 나중에 부품 만들 때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자,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커브를 이용해서 라인 중에 보면 스트로크에 나오는 이런 커브들 있죠. 이 커브들을 이용해서 쓰는 기능 중에 브러쉬 대표적인 게 여기 커브 멀티 튜브랑 커브 튜브 두 개가 있어요. 커브 튜브는 그냥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볼 자리에 이렇게 두께가 미리 정해주고 더 두껍게 하면 더 크게, 물론 초점 변화에 따라서 이 두께가 확실하게 좀 더 잘 정해지죠. 초점 변화를 작게 해주는 거랑 조금, 어쨌든 뭐 초점 변화랑 요렇게 초점 변화는 뭐 적당히 두고 전체적인 사이즈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뽑아주는데, 커브 튜브는 이렇게 해서 커브 튜브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끝을 잡아서 움직이면은 끝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벨트 아니면 뭐 이런 거 라인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커브 튜브를 씁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편집이 되죠. 이왕 나왔으니까 이게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면, 커브 튜브는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추가를 하려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살짝 갖다 대면 빨간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추가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다음에 Alt를 누르면은 얘들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구멍이 뚫리죠. 반대로 구멍이 뚫린다는 겁니다. Alt. 그래서 커브는 이렇게 Shift 누르면은 바로 모델링 적용이 되죠. 스무스가. 그래서 커브 브러쉬를 쓰면은 이렇게 된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써보면 얘들이 마음대로 제어가 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때 제어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스트로크 보시면은 오늘 뭐 커브 설명 다 해버리겠네요. 스트로크 들어가 보시면 커브 기능이 있고 나중에 커브 지금 안쪽에 이거 설명도 드릴게요. 이것도 시작점 고정과 끝점 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 고정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시작됐죠. 그래서 쟤는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죠. 자, 이제 끝점 고정은 방금 새로 생긴 거는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를 추가를 해서 그런 거고, 그 이제 끝점 고정을 하고 시작점을 풀어주면은 이 끝점이죠. 끝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시작점을 해서 조금 위치를 더 변환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시작점은 이렇게 해서 요 정도가 내가 뿔을 만들 위치가 괜찮다. 요 정도 조금 잘래요. 그러면은 추가 됐죠. 빨간 선이 붙었을 때 만들어 주시면 추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맞고 이제
시작점을 다시 스트로크를 해서 시작점과 끝점도 괜찮다. 그러면 중간 과정에 이렇게 편집되는데 실제로 지금 막 도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이게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편집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무브로 당기는 게 제일 무식하지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뭐 고지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조금 알아볼게요. 고지라고 해서 그 고지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그 고지 기능을 이용하면은 지금 방금처럼 얘가 좀 짧으니까 제가 얘를 그냥 바로 선택하고 움직이죠. 선택을 하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지라는 기능이 있어서 맥스로 갖고 가서 맥스에서 있는 형태를 만드는 거. 맥스에서도 형태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맥스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항상 디테일하게 진짜 한 땀 한 땀 단추구멍, 땀구멍 하나까지 다 만들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커브 기능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커브 직선형이냐 스냅이냐 뭐 커브 기능 이런 것들은 제가 프레임 메시 요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니까 요거 설명하면서 이 스트로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의를 따로 올릴 테니까 지금은 요 정도로. 왜냐면은 커브 튜브만 있는 게 하고 이제 이번에는 커브 멀티가 있는데 이 둘이 차이점이 뭐냐면 커브 튜브는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일단. 그러면 이게 레이어를 보시면은 레이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지금 같은 레이어에 돼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푸는 순간 얘가 일단 그룹은 다르지만 하나의 레이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분리를 시킬 거냐 아니면 그냥 통째로 쓸 거냐, 그냥 다이나메시를 먹여버리면은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렸죠. 붙어버리면서 이제 라인이 사라지겠죠, 라인이. 근데 이제 이 라인이 이제 여러분들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 데까지는 쓰면 좋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하나 대응해서, 그러니까 커브 튜브는 하나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 됐다 해서 뒤쪽에 라인을 내가 하나 새로 그어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 개를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게 바로 이제 여기 커브 멀티 튜브입니다. 얘는 이 상태 라인 있는 상태에서도 라인을 계속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붙여서 아까 여기 라인이 생기면 붙는 데 있죠, 여기. 그래서 요 라인 생겨서 붙는 것들은 스트로크 들어가셔 보시면은 이제 커브 기능 중에서 조금 스텝이나 이런 것들 조금 조정하시면은 거리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듭니다. 스냅 기능이, 스냅 같은 경우도 이제 껐다 켜면은 중간에 안 붙고, 그런 건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린 데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도 이제 추가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추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를 할 거면은 살짝 떨어뜨려 보면 붉은 선이 따라옵니다. 붉은 선. 그때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선이 라인이 이렇게 붙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뿔 같은 경우들을 막 만들 때 쓴다. 얘들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작업한 것들 좀 보시면은 여기 뭐 흑인 4개 머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커브 브러쉬나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일단은 강의는 여기서 한 20분 지나버렸으니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인을 붙였을 때 뭐 자르지 말고 그냥 바로 갑시다. 그냥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존 취소를 하고, 자, 이 뿔이 여기서 나는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했을 때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뿔을 따로 뺄 거냐 붙일 거냐, 여기까지 강의를 좀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자, 이 뿔을 내가 따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붙일 거냐. 일단은 Shift F 눌러 보시면은 그룹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룹,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룹에 대한 강의는 안 했죠. 그룹이라고 해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두 가지 채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분리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서브 툴에 분리 가면은 뭐 여러가지 있죠. 마스킹 되어진 부분 뭐 있는데 그룹 분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 분리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실행 취소가 불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레이어로 하나 따로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해서 마스킹 됐다 하면 이때 이제 얘 위치를 좀 이동시켜 주고 싶다면은 이렇게 이동도 됩니다. 로테이트도 가능하죠. 스케일도 가능하고
다 된다는 거죠. 왜? 마스크는 고정이니까. 하지만 처음에 만들었던 라인이 계속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을 삭제할 때는 스트로크 들어가셔 보시면은 커브 삭제 있죠. 요거는 스트로크 제가 따로 한번 올려 드릴게요. 삭제라고 해서 삭제를 시켰고, 그럼 얘들은 이제 그 라인 기능이 아니고 이제는 이 덩어리로 이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뿔 위치를 맞춘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지브루시가 굉장히 편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막 조절하고 이러려 보면은, 맥스를 쓰시던 분들은 지금 맥스에서 지금 고즈, 그래서 제가 지금 고즈 기능도 지금 당장은 안 알려드리는 게, 웬만하면은 지브루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문양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는 고즈라는 게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뿔을 만들고, 다음에 하나로 합칠 때는 얘를 풀어주시고 다이나메시를 먹여주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진다. 그럼 얘네가 이제 뿔 연결하는 것처럼, 뿔을 이제 연결할 때 좀 많이 쓰는 게 클레이 빌드업으로 좀 거친 표현. 그러면 여기 뿔을 이제 요점으로 좀 굵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뿔이 나간다. 그럼 여기까지는 좀 뿔이 나가기 위한 새로운 피부 질감 해서 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다. 얘는 어우 징그러.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이나믹시를 또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서 디테일은 무브로, 저 뿔끝을 좀 얄쌍하게 해주고 싶다면 쉬프트로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셔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마스크로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서 여기 사이즈를 좀 줄여줘도 되고, 뭐 방법은 많죠. 뭐 깎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급하면은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고 좀 깎아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의외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데, 뭐 주변에서 이거 쓰는 사람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칼 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쳐서 당근 뭐 이런 거 깎는다 생각하면은, 요 브러쉬 있죠, 클레이 빌드업, 얘만 좀 익숙해지시면은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냥 30분 계속 뚝 치고 들어갑시다. 30분까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깎아서 이렇게 여기서 연결돼서 뿔이 여기서 좀 굵게 나간다. 뿔이.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은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딱딱한 거 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얘를 좀 딱딱하게 각을 주고 싶었을 때 할 때 일단 하나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폴리시 H 폴리시가 있고, H 폴리시라고 해서 브러쉬에서 H를 누르면은 H로 시작되는 폴리시는 기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H 폴리시라고 해서 A, B, C, D, E, F, G, H, G 끝나면 있겠죠. 여기 H 폴리시, 얘가 제가 많이 쓰는 브러쉬 중에 하나인데, 얘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망치로 두드려 준다, 면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툭툭툭 치면은 이런 식으로 각을 만들어 줄 수 있죠, 두 개가. 근데 이거 잘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 쓰면 막 찌그러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조금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패턴이라든지 뭐 브러쉬가 폴리시 기능 같은 이런 유사한 브러쉬가 많아요. 자,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 풀 때 잘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때는 또 요 전용 브러쉬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다음 시간에 이제 요런 것들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 폴리시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 갑자기 생물처럼 보이는 이 캐릭터를 뿔 달린, 뿔은 벌써 달아붙으니까 어쩔 수 없죠. 뿔 달린 약간 딱딱한 이런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도 먹여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근육 구조, 제가 이거 보통 와이어프레임 구조로 사람 로폴 만들 때, 그러니까 하이폴로 공부를 하고 나서 로폴 와이어프레임 구조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작업한 것들 피드백을 조금씩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로폴을 만들어라. 그러면 로폴 구조가 어떻게 텍 구조가 되고, 이 밑에서 라인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설명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러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조금씩 망치로 뚝뚝뚝 두드려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자, 요렇게 이제 갑자기 또 딱딱한 브러쉬가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 브러쉬들 지금 잠깐 설명했지만 브러쉬 많죠. 딱 30분 끊읍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시고 계속 필 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달려주십시오. 이만.